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하루가 됐겠네요. 자, 일단 코스피가 조금 빠졌는데,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남겨드렸어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요. 뭐 참고하신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조금 금요일에 많이 빠졌었죠.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었는데, 어쨌든 아래 꼬리 달면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율 문제가 사실은 미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외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르게 환율이 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냥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고만 해서 뭐 위험 시그널로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금리 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지수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경계감만 가지자 이 정도고. 그리고 채권이 조금 아무래도 지표가 채권 수익률을 자극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권 수익률이 튀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종합지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눌리는 현상에 비교를 하면은 그냥 뭐 이 정도 채권 수익률 장 나올 수 종료 있다. 후 시간의 매매 이거보다 뭐 더 시작됐습니다. 강하게 뭐 하방 시그널을 본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채권 시장이 신호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늘 아침 이제 이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한 3,1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드렸어요. 이 가격대가 우리 시장 금요일 종가 기준의 수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미선물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당연히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 지표로 활용하기 좋은데 금요일날 우리 시장 끝날 때 가격대로 들어와 있네요. 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가이던스를 50bp, 3월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을 지금 37%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37%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20%에서 PC 지표 발표에 37%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50bp 인상을 할까요? 이거는 지금 어쨌든 연준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어요. 근데 메스터라든가 아니면 블라더라든가 뭐 굉장히 세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수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0.25bp만 인상하는 상황이 생긴다. 아니면은 똑같이 뭐 0.5 한 번 올리고 0.2 올리고 그럼 총 0.75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0.25, 0.1, 0.1 세 번에 나눠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월 FOMC에서 일단 우리는 0.25p 올릴게. 그리고 0.25p 한 번 더 5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6월에는 올릴지 말지 그때 보고 결정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뭐다? 이 50pp 얘기 나온 거 그냥 악재 소멸된다. 그러면서 시장 눌렸던 거 바로 반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0bp 가능성 올라가가지고 뭐 위험하다 뭐다 이럴 필요 없어요. 실제로 또 하나는 50bp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50bp 확률이 뭐 50% 넘어가서 이렇게 진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75bp 했을 때는 어쨌든 떨어진 수치잖아요. 이건 결국에 인플레가 꺾였다는 뜻이에요. 꺾였다는 뜻은 언젠가는 멈춘다는 뜻이고요. 결국에 올린 만큼 올렸다. 그래서 우리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월말에 기관들이 조금 제 생각엔 2월달에 기간이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이 양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개인이 좀 많이 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뭐 이렇게 유의미한 흐름은 안 나오고요. 코스피에서도 조금 외국인이 팔긴 하는데 이 물량 정도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 그럼 기간의 물량은 뭐냐? 이게 다 금투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는 좀 공매도를 굉장히 거칠게 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산운용사나 투신사에서 금융투자 진짜 좀 공매도 좀 적당히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팩트는 아니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기간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웃기다. 그냥 이거 어차피 나중에 회수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보면요. 오늘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외국인이 간혈하진 않았다. 이 시장이 빠지는데 그냥 미국 시장큼 따라서 빠진 거지 뭐 외국인이 시장을 짓누르려고 하거나 뭐 힘으로 누르고 시세를 조정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PC 발표를 앞두고 나서 뭐라고 했었죠? CPI 때는 이놈들이 밑밥을 깔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위든 아래든 자기들 마음 낼 수 있는 판을 깔아놨다. 근데 CPI는 순응하는
그런 포지션.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아니고 그냥 이 지표 나오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빠지니까 우리 시장도 처음에는 빠져서 시작한 거예요. 옵션 부분 나가면은 뭐 콜 포지션은 딱히 포지션이 없었고요. 이 풋 포지션을 제가 해석해 봤는데 이 풋 포지션 지금 꽤나 그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풋 매도를 제가 상당히 많이 쳤었다라고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풋 매도를 청산하는 매수였다. 실제로 신규 풋 매수가 없거든요. 이 신규 풋 매수는 전부 다 저가 풋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를 시장의 급락에 대비하는 그런 해지형, 저가, 싼 풋을 외국인이 조금 잡은 거는 있지만 물량을 그거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작은 돈으로 큰 차익을 보기 위한 그런 흐름이고 그거는 빼고 치면은 결국엔 풋 매도 친 거를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풋 매도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 동시에 콜 매도도 상당히 이 지표는 안 나오지만 콜 매도도 상당히 위에 깔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렇게 가두리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3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포지션적으로 이야기를 기본적 분석 매크로적으로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일단은 종합지수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제가 미리 피보나치 서열로 이렇게 그어봤는데 미국이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빠지면 11,000포인트예요. 종합지수상으로 선물 말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많이 빠져봤자 3에서 4%거든요. 결국엔 지금 쫄짜리 아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미국은 6.8%에서 7% 정도가 빠졌어요. 나스닥이. 우리 지금 코스닥이 외국 현상으로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S&P도 많이 빠져봤자 이거 원절이라서 많이 빠져봤자 3%? 과연 빠질까 싶기도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오늘은 일단 미국이 반등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시도하는 걸 보고 3월장 들어가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고용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고용지표 흐름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정해질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충분히 잘 눌려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터닝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터닝을 하지 않더라도 횡보를 하다가도 터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리발 뭐 50bp 인상한다고 해서 막 급락 더 떨어뜨리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미국장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금요일에 2223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갭으로 깼습니다. 갭으로 깨면서 이 갭 하락자리 요 갭을 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000 제가 또 빠지면 2390가 2350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390을 일단 깼는데 바로 말아 올렸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200일선을 깨면은 매수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 부근에서는 200일선 깨면 200일선 깨면 2390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힘이 응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젠 나는 2350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스피에서 지금은 하방으로도 많이 떨굴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바탕이 깔리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바탕이 깔리려면 빠르게 올려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려치면서 수급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칠 것 같다. 그래서 2350 조금 더 경계를 하는 흐름이 이렇게 기다려보는 흐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야기 드린 게 내려치더라도 이거 이 아래 구간에서 오래 안 있는다. 내려치고 바로 땡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치더라도 빠르게 올려칠 테니까 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겁먹지 말고 2350에서 물려가지고 뭐 더 떨어져도 이거 금방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쫄지 말고 우리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상승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아마 2500을 넘기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3월 2일 전, 그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 전에 이번 주부터 해서 이 강하게 2,500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 코스닥은 안 가고 코스피만 올라가는 편식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지금 위에서 지지라인이 받쳐지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코스피는 먼저 지금 한 오늘까지 4% 정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까지 밀렸다가 고점 대비 5%까지 밀렸다가 지금 4%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말아 땡기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더 겁먹지 말고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조금 평가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문제예요, 지금. 코스닥이 사실은 오늘 제가 지난주에 8양봉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8양봉이 떨어져 있고 이제 9양봉째예요. 뭐 역사가 다시 써지기는 하지만은 9양봉이 23년 동안 단 한 번 나왔어요. 이번이 이게 지금
두 번째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3년 동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계를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경계에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음봉이 살짝 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다음 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오늘 양봉 마감했거든요. 일봉으로도요.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엄청나죠. 우리 시장이 지금 거의 빠진 게 없다시피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나스닥은 2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거의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따지면 요 정도 740 언더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닥은 780이 했어요. 그만큼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디커플링 현상에는 2차전지 소재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전지 소재주가 만약에 급락이나 차익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지수는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런 흐름, 코스닥 흐름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시세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도 사실은 뭐 별거 없었어요. 결국에는 2차전지랑 2차전지도 아니고 2차전지 소재주, 소재주랑 그리고 로봇, 챗봇 요 정도인데 로봇이랑 챗봇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장 막판에 챗봇에서 차익이 나왔다. 그리고 로봇은 밀렸다. 이걸 보고서 혹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시장이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미국장이 이제 밀리면서 제가 하방이 나올 때는 이렇게 테마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테마 장세가 만들어져서 이 두 섹터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가 버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로봇이랑 챗봇이 지수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요, 요 반도체 게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2차전지가 없어요. ETF를 갖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보고 아무리 주말 내내 분석을 해도 이 주도주 쪽을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로봇이랑 챗봇을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봤는데 이쪽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도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동박이나 전해질 이쪽에서 뭐 소재주나 음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수급을 먹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도주를 기다리는 게 올바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테마주를 좀 쫓아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락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렸다가 급하게 올려치면서 개인들을 떨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큰 주도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스탠스에서 오늘도 이렇게 레이저,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의 수급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이동하는가 추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동하는 흐름이 살짝살짝은 보여요. 뭐 반도체, IT, 게임 다 보이는데 주도주로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아직 2차전지 소재주가 끝나지 않았다.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차익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외국인 기관 매도도 나오고 기관 계속 매도 나오고 매도폭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그래도 차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에코프로 BM에서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지금 오버슈팅으로 가서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기업 가치로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제 25배가 넘었어요. PR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을 겨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 만들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별도 재무지표 연결 말고 별도로 보면요. 얘가 지금 35배예요, 퍼가. 그럼 이거 지금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바이오나 뭐 이런 로봇이나 챗봇이랑 해가지고 뭐 PER을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봤고요. 차라리 LNF가 지금 2차전지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LNF가 에코프로 BM이 쉴 때 오히려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래도 LNF는 25만 원 넘는 게 안착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일단은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추정하는 게 코스닥 주봉이 아마 음봉으로 돌아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주봉이 음봉으로 돌아서려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주에서 하락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코스닥이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지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음봉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볼까요? 음봉이 만들어질 때 다른 섹터 종목들도 끌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갈지 아니면 2차 전지주만 빠지면서 지수는 빠지는데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뿌려질지 이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 5개짜리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가 빠질 때 만약에 밀리면 다른 쪽으로 어느 쪽으로 돈 들어가는지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내려올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주만 내려오고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갈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빠지면 세트로 뭐 로봇이나 챗봇 이런 쪽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는 아마 2차전지 소재주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때 뭐 다른 동박이나 뭐 전해질 아니면은 반도체 바이오 게임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든지 요거를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릴 거면 빨리 눌려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2차전지 소재주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은 제가 지금 이 위치에서 차익이 한 1, 2주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한 3주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익이 나올 만큼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내려치면서 이제 차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고 2000년지 소재주의 행방이 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만약 계속 횡보하면은 돈이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면 코스피에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냥 이 박스에 쉬고 코스피가 반대로 미리 빠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러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재밌을 수가 있다라는 거. 코스닥은 지수적으로는 상방 제한이 좀 나올 것 같다. 박스를 더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빠졌다가도 다시 올려서 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툭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요 박스 안에 갇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미국이든 계속해서 지금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세가 아마 3월 FOMC를 앞두거나 아니면은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요 시즌이 될 것 같거든요. 빅 이벤트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이어질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제가 뭐 체크를 간단하게들 해드리면은 아무 종목이나 봐도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제가 지금 쓱쓱 올려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엄청 밀리고 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지금 이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밀리고 있죠. 그리고 게임 볼까요? 오늘 위메이드도 일단 뭐 벌써 먼저 밀리고 있고 상당히 지수 하락폭 비해서 세게 밀리고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죠. 계속 음목 떨어져 있죠. 지금 종가 보면은 네. 그죠? 계속 음목 떨어지고 있죠. 되도록 아닌 종목도 있지만 웬만한 종목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엔터주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고 또 바이오도 보면은 시세 한번 내고서 HLB나 뭐 레지온도 밀리고 있고 알테오 뭐 다 밀리고 있죠 이렇게 음봉. 네. 그럼 이 흐름이 언제까지 과연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질 건가? 결국에는 이 장세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이란 거는 결국에는 순번표를 받아가지고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안 빠지더라도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친구 2차전지 소재주가 쉬고 다른 섹터가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세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IT를 들고 있는데 다음에는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렇다 해도 이거 바이오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바이오가 하루 시셀지 이틀 시셀지 그걸 몰라요. 얘가 하루 가고 얘가 하루 가고 그다음 게임이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로봇이나 챗봇 붙어가지고 뭐 시세 조금 난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붙었다 죽으면은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주도주 갈 때요. 지금 22년 같이 마냥 테마 장세는 아닙니다.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결론은 조금 지켜보자. 지금은 어떻게 뭐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2월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2월 제가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월달 좀 기대해 봅시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